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최근 미등록 여론조사 업체가 심의 검증을 받지도 않은 채 상식 밖의 조사를 해 논란을 빚었던 적이 있었죠. 이 업체는 광주 지역 방송의 의뢰를 받아 대통령 탄핵 찬반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대통령 탄핵은 심각한 위법 사실이 드러났을 때 가능한 일이어서 아예 여론조사 대상이 될 수도 없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런데 탄핵에 공감한다는 응답이 53%라고 발표를 했는데 60대에서도 찬성이 46%라고 발표했습니다. 제밖에 집값 폭등과 전세 대란을 몰고 온 문재인 정부가 집값 하락세인 윤석열 정부보다 부동산 정책을 잘했다는 응답 결과도 있었는데요. 이 모두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업체는 선관위사나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 이를 줄여 여심위의 등록조차 되지 않은 신생업체였습니다. 현행법상 전화 면접이나 자동답 조사 시스템을 갖추고 여론조사 전문가와 조사 실적이 있어야 여심위 등록이 가능한데요. 또 조사 때마다 표본 선정과 조사 방식, 설문지와 응답률 등을 제출해 관리 감독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등록도 검증도 안 된 업체가 대통령 탄핵과 같은 예민한 사안을 설문으로 조사를 했다며 발표한 것이었습니다. 자, 이 조사가 나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야당 일부 의원이 윤 대통령 탄핵을 주장했는데, 따라서 정치적 의도를 갖고 조사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선, 총선, 지방선거 후보와 정당 지지율만 아니면 어떤 자격 미달 업체든 정치 문제를 마음대로 조사해서 발표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감독 심의는 물론 제재도 받지 않는데요. 엉터리 조사로 대놓고 여론 조작을 해도 막을 방법이 없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실제로 이런 법적 맹점을 이용해 엉터리 조사기관이 유도 질문을 하거나 응답 결과와 연령층을 바꾸기도 한 사례가 드러나기도 했고, 심지어 특정 후보를 띄워주고 돈을 받기도 했습니다. 최근엔 편파 방송 논란을 빚어온 김어준까지 직접 여론조사 회사를 차렸다고 하죠. 유료 회원 모집 방식으로 매주 정치기획 조사를 해 공개한다고 하는데, 여론조사를 빙자한 여론조작과 민심 왜곡은 더 심해질 것이다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팽배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오늘 이른바 꼼수 여론조사를 방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참 시기적절한 법안 발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개정안의 취지는 앞서 말씀해드린 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 업체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 현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면서도 선거법 규제를 피해가는 허점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장 의원이 날 대표 발의한 선거법 개정안은 정치 현안 관련 여론조사도 선거 여론조사에 포함시켜 선관위 규제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그 핵심인데요. 자, 앞서도 설명해 드렸지만 현행선거법상 여론조사 때 업체가 정당 지지율 문항을 제외하면 선거법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장 의원은 법안을 제안한 이유에 대해 정치 현안에 관한 여론조사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여론을 호도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개정안은 정치 현안 여론조사 공표를 위해선 선관위에 등록된 업체만이 가능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여론조사 업체의 난립을 막는 조치도 담았는데요. 여론조사 업체가 1년 이상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보도한 실적이 없는 경우 해당 업체의 등록을 취소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또한 이 개정안에서 주목해야 하는 부분이, 아마 여러분께서도 이것에 대한 불만이 정말 많으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바로 여론조사 응답률입니다. 이 개정안에는 여론조사 응답률이 5% 미만이면 대표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조사로 판단해 결과 공표를 제한하는 방안도 담겼는데요. 2014년 총선이 다가오고 또 당장 국민의힘의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내년 초로 예정된 만큼 조속한 법안 통과를 기대해 봅니다. 자, 그리고 다른 한 가지 소식을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는 국민의힘의 압승으로 끝이 났죠. 하지만 오점이 있었는데 경기지사 선거와 제주지사 선거의 패배가 그것이었습니다.
제주지사의 경우 지난 2002년 민주당의 전신인 새천년 민주당 우근민 전 지사 이후 민주당에서 20년 만에 배출한 제주지사였는데 잘하면 제주지사 보궐선거가 열리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검찰이 6일 지방선거 후보 경선 과정에서 여러 단체의 지지 선언을 하도록 기획하고 공약 홍보 비용을 비영리 법인에 부담시킨 혐의로 오영훈 제주지사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불구속 기소된 오 지사가 받는 혐의를 보면 간단한 문제가 아닌 듯 보여지는데요. 오영훈 지사와 오 지사를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사단법인 대표 C씨 등은 선거운동 기간 이전인 지난 5월 16일 C씨의 직무상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오영훈 지사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기업 관계자와 기자 등을 동원해 상장 기업 20개 만들기 공약 홍보를 위한 협약식을 개최하고 이를 언론에 보도하게 하는 방법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C씨가 지난 6월 사단법인 자금으로 협약식 개최 비용 550만 원을 경영 컨설팅 업체 대표 D씨에게 지급해 오 지사를 위한 정치 자금을 제공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D씨는 선거운동 대가로 55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오 지사는 정치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각각 적용했습니다. 이 밖에 검찰은 오 지사와 A 본부장 B 특보에게 올해 4월 민주당 경선에 대비한 지지 여론 형성을 위해 제주 지역 단체들의 지지 선언을 기획 주도한 혐의를 적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경선에 대비해 캠프 내 지지 선언 관리팀을 별도로 운영하면서 각종 단체의 지지 선언을 유도해 기자회견 후 보도 자료를 배포하는 방법으로 당내 경선 운동을 실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즉 오영환 지사는 물론 그의 측근들 그리고 공무원들까지 무더기로 기소가 된 것인데요. 이 밖에도 오 지사의 혐의와 관련해서 현재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원하는 민간단체가 오 지사 후보 캠프 행사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단체 대표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상황이 간단치만은 않아 보이는데 제주지사 보궐선거에 대한 기대가 허황된 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